포도가 킬로그램당 4,000원. 그렇죠? 그 다음이 평년 수확량이 5,000kg.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뭐 명백하게 5,000kg, 명백하게 4,000 이렇게 뚝 떨어지진 않아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초 단계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이걸로 보험 가입 금액의 최소와 최대가 나올 수 있나요? 그죠? 왜냐하면 범위를 정해줬죠. 가입 수확량은 50%가 최소 가입량이죠. 얼마가 최대예요? 100%잖아요. 근데 제가 전 시간에 일부 보험, 일부만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말하고 이 말은 다르다겠죠. 일부는 100개 나무가 있는데 그중에 50개만 따로 선택적으로 50개만 물론 선택적이란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한 라인으로 저 A구역은 그냥 보험에 가입하고 B구역은 가입 안 같은 한 농지인데 A구역과 B구역이 농지가 나눠져 있지 않아서 하나의 덩어리야. 그러면 나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한 덩어리의 토지 개념으로 나왔잖아. 나눌 수 없잖아요. 근데 계약자가 생각할 때에 보험료가 확정되니까 나는 그냥 여기 50개 이쪽만 가입할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대신 뭐는 가능하다? 전체 보험 가입 금액이 정해졌어. 그럼 나는 절반만 할래.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일부 보험하고 얘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5, 4, 20이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이면 최소가 1,000만 원에서부터 최대가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근데 아까 시설에서는 10% 단위란 말이 나왔잖아요. 설령 안 나왔다 하더라도 단위는 기본적으로 10% 단위입니다. 아셨죠? 보험 원래의 이론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문제 설계할 때에 10%라고 안 한다 하더라도 10%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궁금해갖고 Q&A 할 때에 어디에 10% 단위라 나왔습니까? 포도 그게 시설에는 있는데 다른 데는 없대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안 믿고 싶을 때는 한 8월이면 안 믿어도 돼요. 그때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그때는 안 믿어도 지금은 믿어주셔야 돼. 공부한 단계니까. 그리고 그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간 어떤 분이 기출문제를 체크해 놓으니까 이것이 단답형입니까? 서술형입니까? 궁금하시 퀸 올려놨더라고요. 다른 사이트에다가 답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재에는 기출문제를 표시해놨잖아요. 이제 그 단원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출문제, 5회 문제, 포도상품에는 가로넣기 나왔다는 얘기죠.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죠? 뭐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궁금할 것은 없어. 그냥 보면 돼요. 넘어갈게요. 포도, 수익 감소.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종합과 같은데 보상하는 손해 똑같죠? 근데 자연재는 똑같은데 자연재, 조수의 화재대 뭐가 하나가 더 있어요? 가격 하락이 있죠. 그걸 외우셔야 돼요. 수익 감소 보장. 수익 감소 보장의 상품은 4번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가격 하락. 물론 나무 손해나 비가림은 없지만 어떤 상황이 가격 하락이야? 기준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여. 그러면 기준 가격은 다른 상품은 기준 가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뭘 쓰냐면 가입 가격을 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100%는 같진 않아요. 근데 개념은 같을 수가 있어요. 원래 종합에서는 가입 가격에 그다음에 가입 평균 수확량이겠잖아요. 근데 종합 말고 수익 감소에서는 기준 가격이라는 말을 써.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원리는 업무 방법서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공부한 것에 의하면 이것이 있어야 뭘 산출하냐면 기준 수입을 산출해요. 기준 수입을 정하기 위해서 가입 가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뭘 쓴다? 기준 가격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니까 기준 가격은 오로지 뭐에만 쓴다? 아니, 농업 수익, 그러니까 포도뿐만 나중에 다 안 배웠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의 상품에서만 기준 가격을 써. 그럼 포도도 되고 콩도 수익 감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고구마도 있어요. 가을 감자도 있어요. 양파, 마늘 있어요. 양배추 있다면 걔들이 농업수익감소 보장일 때는 무슨 가격이다? 기준 가격이다. 가입할 때. 그러면 가입할 때 기준 가격이 킬로그램당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수학기에 됐더니 가격에 2,500원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아까 종이가 뭐였어요? 기준 가격보다 수학기 가격이 하락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가격으로 인한 보상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이 계약은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앞에 뭐가 있어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있죠. 그러니까 이 농지가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는데 수확량이 자연재해로 감소할 수가 있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다시. 가격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재해,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포도가 비가 오면은 모든 과실들이나 채소들은 비가 많이 오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해가 쨍쨍 뜨. 그러니까 습이 많은 것보다는 차라리 건조한 게 나아. 그죠? 여성들은 모이스처가 더 낫죠. 드라이한 피부보다는 모이스처 피부가 좋을 텐데 작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적당한 드라이가 낫지 모이스처는 꺼려. 싫어해. 그런데 비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비로 인한 것이니까 자연재해 된다 안 된다? 되잖아요. 집중호우도 호우가 있잖아요. 집중호우는 이제 적과전에 있는 거니까 호우가 있잖아요. 많은 양의 비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은 올라갔는데 수확량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조사를 해야죠. 그 대신 가격은 그러면 이걸로 할 거냐 이걸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가격을 높은 걸로 해요? 낮은 걸로 해요? 보험금 지급할 때 원리가 높은 걸로 하던가요? 보험사 측에서 낮은 걸로. 작은 걸로 하죠.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 낮은 것으로 해요. 그러면은 이걸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적용해서 수확량을 따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격은 올라갔지만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죠. 두 번째, 수확량은 양은 많은데 가격이 1,700원. 그럴 수 있죠. 다운됐잖아요. 보니까 풍년이 들었다네. 올해 마늘 어마어마하게 그냥 6쪽 마늘인데 24쪽 열려본 거야.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상품성이 없는 겁니다. 6쪽 마늘이면 몇 쪽이 돼야 돼요, 원래? 6쪽이 돼야 24쪽이면은 그건 올바른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캘 땐 좋지만. 근데 생강이 만약에 500g짜리인데 2kg짜리다. 그건 좋은 거죠. 양이 많으니까 상관없는데 원래 붙은 명칭이 있는 것들이 그것이 돼야 되지. 그것을 벗어나면은 양파도 벌마늘 두 개 싸게 올라온 거 있잖아요. 마늘 양파가 두 개. 얼마나 오지겠어요. 원래는 하나 샀는데 양파가 두 개라니까. 그래도 여기 상품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런데 마늘이 그러면 좋아. 마늘이 6쪽인데 이것들이 까기 좋아라고 통마늘. 그죠? 한 번만 까면 되는 것으로. 그죠? 6쪽 마늘은 옷을 몇 번 벗겨야 돼? 6번 벗겨야 돼. 근데 이 통마늘 옷을 몇 번 벗기는데 한 번만 벗기면 얼마나 좋아. 요리하기 좋잖아. 요리해보면 사람이 아는 말이에요. 요리하면 사람 몰라. 뭔 말인지. 야, 까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마늘 사는 게 두려워요, 저는. 마늘 사는 게 두려워요. 안 샀으면 쓰겠어요. 봄에 마늘 얘기하면 그냥 경기 달라 그래. 왜냐면 결국 내가 까야 되거든. 그걸 내가 까야 되거든. 세 접이면 몇 개 마늘통이? 300개요. 그럼 6쪽이면은 300 곱하기 6쪽을 생각해봐요. 몇 개를 까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깨를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뿌리 잘라가지고 물에 담가놔. 그러면 잘 까져. 그죠? 그때 또 이 소소한 즐거움이 뭐냐면 물에 담가놓으면 자동적으로 몇 개는 까져버려. 삐쩍 까지면은 그때 그렇게 오지더라고, 이게. 예? 해본 사람만 알아.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은 늘었는데 가격하라면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은 얼마나 늘었는데 얼마나 가격하고 대비가 있을 거 아니죠. 그래서 그것이 자부담을 초과하면은 초과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피해율이. 어마어마한 상품이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농업수익 감소 보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더군다나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상품은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자연재해가 왔다 하더라도 모든 농지에 똑같이 자연재해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는 건데 다 똑같이 피해를 줄 것 같으면 어떻게 평가사 보내겠어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요즘에는 위성사진이 아까 발로 찾아낸다 했잖아요. 처음 위성사진 찍어가지고 이 동네 이 농가들 얼마 피해 얼마네 보험금 더 지급하네 이러면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평가사가 뭔 필요 있어요? 필요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거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죠. 정확히 해야 되고 가능하면 책임감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A농가와 B농가가 분명히 피해가 있는 쪽과 없는 쪽의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피해 있는 쪽은 보상을 받아야만 하는 거고 피해가 없다면은 다음 해에 받도록 권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것이 이제 평가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조사 실시하는 품목이 농업수익 감소 보장 품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수익 감소 보장을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모든 상품의 수익 감소만 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수익 감소 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좀 부족함으로 인하여 모든 농지를 다 가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양파가 한 30% 전국 30% 가입을 해요. 가입 건 비율이. 그런데 거기에 100% 다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 10%만 가입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극소수겠잖아요. 가입할 수 있는 그 조건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어서 농가에게 소득도 창출하고 또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거라면 제가 볼 때는 수익 감소 품목이 늘어야 한다. 당연히 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장치, 즉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농수산위원회 국회의원들이더라. 국회의원들이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보이면 좀 건방져 보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더 건방진 사람도 있고 심하게 그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다 보니까 법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래 시행하면 그것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조금 다른 쪽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되긴 하는 건데 혹시 여기 국회의원 사모님 안 계시죠? 뭐 계시면 여기 국회 사모님 여기 계시겠어요? 아니 우리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사모님은 정치로 바쁘니까 그런 거지 뭐 이 자격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사모님 친구는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짝 알려줘요. 야, 이런 거 좋은 거 있다는데 그리고 이거 잘만 하면은 다음 해 보장이 된대.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죠? 국회의원이 지금 2선인데 다음에 3선까지 보장이 된대. 그러면 이분이 발벗고 나서 안 나서요. 정치인이 가장 좋은 것은 차기의 당선 가능성을 얘기 중에 가장 확실한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도움될 수 있는 것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이제 이해됐죠?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걸로 보상을 해주되 가격이 또 다운되면은 수확량하고 상관없이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걸로도 보상이 가능한 게 뭐다고? 농업 수익 감소 보장 상품이더라. 과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뭐만 들어있다? 포도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상하지 않는 게 쭉 나가서 14번 봐. 거기 57쪽이 14번. 그 농업 수입 및 비가입세 보장. 14번에 뭐라 나왔어요? 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확기 가격이 하락, 이게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만 있는 미보상 항목이에요. 자, 봐볼까요? 내용을. 14. 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이 개인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가는 전 모르겠어요. 그죠?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영향 아닙니까? 왜냐면 그냥 개는 뭐예요? 계약 지표범자의 고의도 중대한 과실이죠. 그 다음에 수가 뭐예요? 수학기 때잖아요. 수학기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든 중대한 과실 수학 못한 거잖아요.
그것은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고였던 중대하시니까 야, 이런데도 보험금 안 준단 말이야? 나 수학 안 해. 그럴 수 있잖아요. 나 그냥 나 도타리 칠 거야. 그러면 고였던 중대한 과실로 수학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거 이해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학 가격이 하락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 가격의 공시 시점 또는 공표 시점 때 했잖아요. 같은 말로 보면 되는데 이때 가격을 미리 정해요. 그게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AT, 농어촌공사나 또는 유통공사나 또는 뭐 통계청이나 뭐 농지청이 이렇게 전부 협력하겠죠. 야, 올해의 작황이 어쩐다는데 어떻게 될 것 같냐?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 전에 미리 또 대략적으로 수학량 조사 한번 해보고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샘플 떠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작황이 안 좋으니까 수확량이 떨어지겠는데 그러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겠는데 또는 그렇게 작황은 농가는 많이 가입 안 했는데 워낙 대농들이 많아가지고 수확량이 많아.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항상 수요 공급 법칙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의 공표 시점이 있는데 이게 있냐 이거지.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는 참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암기사항이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죠.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서 있는 유일한 항목은 뭐다? 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확가격이 하락하게 발생한 소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서로 담합했을까? 담합? 예를 들면은 큰 연농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야 올해 양파 전부 뭐 수확하지 마. 전부 그냥 갈아버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하락은 또 뭐 때문에 생기는지 잘 모르죠. 그죠? 일부러 하락하게 만드는 계약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무튼 있긴 있나 봐. 과다 출하. 그러니까 과다 출하. 출하는 이미 생산이 돼버린 거죠. 과다하게 심어버리고. 심었어. 근데 아니 그것이 개인 탓이냐고 해.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데 또 말도 안 들어요. 자, 올해는 양파 많이 심지 말고요. 올해는 양파 다른 지역에서 많이 심었다고 합디다 미리. 그러면 계약자들이 들어주면 좋은데 뭔 소리야. 나는 죽어도 양파요. 네가 나를 알아? 나는 양파에 살고 양파에 죽어. 그래갖고 심어. 그리고 수확기 되면 좀 갈아 분다고 또 난리야. 정부는 책임져라. 아, 그렇게 심지 말았겠잖아요. 그렇게 심지 말할 때는 나는 죽어도 양파, 살아도 양파. 나는 곧 어니언이요. 이런 분이 수학기만 되면은 정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게 맞냐고요? 그래도 또 농업이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죠. 갑니다. 시설은 포도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종합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 14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기간이 역시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 포도 가격 하락 이거만 달라. 그래서 거기 58쪽에 두 번째 보험 기간 있죠.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포도 가격 하락 피해 이것만 체크 잘 해놔야 돼. 그러니까 종합 포도하고 수익감 포도는 그게 딱 차이야. 차이가. 그래서 계약 체결일인데 얘는 정해놓지 않았죠. 뭐 정했어요? 수확기 가격 공표 시점이더라. 근데 이 수확기 가격 공표 시점이 수확기 때일까요? 수확기 때 조금 이른 시기일까요? 좀 이른 시기여야 되죠. 왜냐면 조사를 해야 되니까 가격이 공표되면 그때 조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표 늦게 해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 다 수확해버리는데. 그죠? 그래서 아마 시기는 모르지만 대략 그렇게 짐작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공표 시점이 보험 종료 기간이다. 그러면 이제 수확 가격의 공표 시점에 가격이 하락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그때 아까 2,000원이었는데 대략 이때쯤이 뭐 2,050원이었어. 그러면 가격이 하락 안 됐잖아요. 이때가 50원 정해졌어. 그러면 이제 이 계약은 끝난 거죠. 그럼 뭐만 남아있어 이제? 그렇지. 수확 감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어쨌든 조사해가지고 그게 수확 감소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 봐서 감소량에 따라서 그 감소량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면 초과된 그 비율만큼을 금으로 환산해서 주는 게 수확 감소 보험금이더라 이 말이야. 보험금이더라. 조금 개념 이해돼요? 안 되더라도 되게 생각하면 돼요. 된다. 안 되면은 되게 하면 되는 거죠 뭐. 말처럼 쉽다 그러는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조금 관심을 더 가지고 그죠? 하시면
금방 따라잡아요. 다만 거기 밑에 별표시가 하나 있네. 수학년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은 보험 최근 5년 이내 과거 가입 이력이 있는 과수원으로서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이 100% 이하인 과수원만 가입이 가능하다. 즉 신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처음으로 가입한 이 농지는 농업수감소 보장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손해율이 그랬으니까 뭐냐면 손해율의 종류가 그죠? 30, 30에서 60, 60에서 80, 80에서 120, 그죠? 120, 150 이렇게 쭉 나가요. 이 숫자가 커질수록 손해율이 어쩐다?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커지는데 여기서 손해율이 100%란 말은 여기를 뜻해, 여기 80, 120 사이.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냐면 보험료분에 보험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손해율을 그렇게 구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낸 보험량만큼만 보험금 탄 농가는 가입이 가능하다. 뭐 농업수익감소 보장으로. 그 대신 손해율이 120이 넘어버린다거나 100이라고 했으니까 100이 나올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손해율표는 한 틀이 80에서 120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얼마까지? 1, 100%니까 그죠? 1 이하의 농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계산은 쉬운 거니까 계산하면 나오겠죠. 보험료분이 보험금이니까 5년간 낸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급된 보험금 얼마인지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100%가 되냐 안 되냐만 따지면 돼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시험 안 냈지만 앞으로 낸다면 그렇게 내볼 수 있어요. 손해율이 100% 가입하는 거니까. 만약에 손해율이 130%인 과수원, 포도과수원은 농업순식감소보장에 상품이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처음에 과수원 조성한 포도과수원은 농업순식감소보장에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입 안 되고 차단내라 그러면은 일단 뭐 해야 돼? 신규 가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손해율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손해율은 출제자가 낼 때에 하나만 줄지 두세 개를 줄지는 그건 몰라. 근데 제가 볼 때는 따져라 할 때는 두세 개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손해율을. 그래서 100이 초과됐냐 안 됐냐만 따져가지고 100 이하는 전부 가입시키면 되는 거고 100이 초과하는 애들은 전 미가입하면 돼요. 그 대신 뭐는 가입해? 만약에 100% 초과한 이 농지는 뭐에는 가입하자? 종합보장에는 가입이 돼. 그러니까 수입만 제한한 거지 종합위험보장은 가입이 되는 거니까 그거 그 개념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 가입 수확량이 무슨 가격? 기준 가격. 원래 종합일 때는 가입 수확량이 못 곱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입 가격을 곱한다 그랬죠. 근데 수익 감소에서는 뭐가 들어간다고? 가입 가격 대신에 기준 가격을 쓴다. 체크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단위 멘탈 시설비가 18,000원이더라. 쭉 공부했던 거. 남은 4만 원이더라.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산출을 쭉 하시면 돼요. 나중에 역시 이것도 실전 시간에 또는 본 시간에 자세하게 할 거예요. 지금 60쪽에 보험금은 아까 설명했던 건데 다만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보험금의 종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포도가 끝나면 다른 이제 과수는 상품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다른 큰 범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전체를 한번 봐야 되니까 아무리 기초 시간이라고 너무 앞에 얽매이면 안 되니까 전체를 한번 보되 중간중간은 좀 빼놓고 다음 이제 1월 달에 시작하는 정규 시간에는 상품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하여튼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 일상 서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불편하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서로 또 안전수칙, 위생관리는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